추경호 원내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 합의를 이미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잠정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김한규 간사하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이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했었어요. 네.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또 어제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도 냈죠. 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입법조사처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재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미. 자, 헌법재판소도 이미 입장을 밝혔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 치워주세요 기사 딱 하나 남았어요. 한덕수 대행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끈다.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6년 아무도 기억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16년 탄핵 되기 전 상황이에요. 예. 김무성 의원 비롯한 비박계들이 11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제 유보하거나 입을 다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띄워줘 보세요. 갑자기 이게 11월 30일자기서거든요. 2016년. 네. 탄핵 공조 흔들리는 비박. 탄핵파 9명 반대 또는 유보로 선회. 이런 보도 막 쏟아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근데 제가 당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 소위 비박계 의원들 한 명당 2사람 정도의 기관원이 찾아가서 그 의원들의 약점을 얘기하며 탄핵 입장을 바꾸라고 만류, 사실상 협박했다는 제보를 그 비박계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복수로. 그 주 2016년 12월 2일 날, 그게 11월 30일 날 저 기사가 났잖아요. 네. 그게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12월 2일, 그게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TBS 시절 뉴스공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오디오를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다시. 자, 들어봅시다. 제가 복수에 비박계 의원 측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기관에서 2사람이 찾아와서 탄핵 포기를 압박했다. 저게 2016년 12월 2일자 방송에서 한 말이거든요. 자, 그 방송 이후에 자기들만 그런 일을 겪은 줄 알고 있던, 그래서 각자 입을 다물고 있던 의원들이 서로 확인한 거예요. 네. 비슷한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그 주에 일요일, 수요일 날 비박계 입을 다문다 기사가 나고, 금요일 날 제가 그 말을 하고, 일요일 날 12월 4일입니다. 그게. 다시 표결로 선회라는 기사가 나요. 긴박하게 돌아갔죠. 그때 아주. 당시에는 그 이유를 뭐 촛불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유를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말한 거 아무도 기사를 안 썼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음모론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혼자 그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뭐 역시 김원준 음모론자라고 하고 끝났을 텐데, 그 다음 주 네. 수요일 12월 7일 당시 비박계로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고 있던 이혜원 의원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제보를 내가 받았는데, 자, 그 내용 들어봅시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보를 받은 건데, 새누리당 이제 복수에, 의원님은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박계가 2인 1조로 뭐 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제가 이제 분명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듣기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되면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은근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제가 아무도 기억 못할 8년 전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는 이유는 한덕수 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공식 입장은 한덕수 대행이 설마 본인 공직생활 마지막을 내란 수계 보호하다가 끝을 맺고 싶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을 유보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죠. 근데 그것은 상대도 상식전 내에서 대응을 할 거라는 전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작전은 아주 심플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지연시키면 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에 지금 진보적인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시간을 끌면 민주당이 경고하고 또 좀 더 시간을 끌다가, 그리고 한덕수 대행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막 여론전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그럼 또 흔들린다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럼 역풍부나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탄핵하고 그 다음 순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또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다 또 탄핵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또 막 공격하고, 그런 작전을 저라면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실토한 의원도 있더만요. 기사로 보니까 저것 좀 읽어봐 주세요. 야당 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이 계속 바뀔 텐데 그런 식으로 우선 시간을 벌지 않겠나. 네. 원래 이렇게 대혼란계에는 여기저기에 실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 기사 누가 저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저말을 한 거를 따가지고 저 기사가 보도된 거거든요. 한 구석에 지나가요.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내년 초에 방미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방미. 네. 내년 초 방미.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후. 트럼프가 왜 대행을 만납니까? 지금 금방 사라질 사람인데 권한도 없고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제 방미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일주일 지나가요. 저는 이것도 지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연시킵니까? 미국 가세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총리 어제 고발했거든요. 네, 김재원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자, 한 총리는 계속 자리를 지키면 윤석열 탄핵까지, 그러면 60일 이내 대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시간 끌고, 지금 국무회의 안 한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것도 시간 끌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탄핵이 되면 이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소환 통보 받았거든요. 네. 이번 고발도 더해져서 만약에 탄핵되고 그냥 무직이 되면, 무직이에요 그때는, 즉시 내란 혐의 수사받게 돼 있어요. 공직 인생 전체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모종의 협박 내지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에 상응할 정도의 카운터 압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아라 저렇게 막아라. 그렇게 카운터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가능한 모든 합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고발은 그 카운터 압박의 역할을 일부 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래서 적절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런데 네. 상대는 탄핵에 찬성했다가 그런 협박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심지어 이번엔 내란이에요. 네.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내란 수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기들도 알아요. 권성동 의원도 중간중간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이러다가는 정당 해산 요건까지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단적으로 탄핵을 반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탄핵을 지연시켜서 기각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미친 자에게 대통령 권한을 되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그렇게 윤석열이 돌아오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피해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건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네.